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내가 마스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듣고 선생님이 계속 타이핑을 치는 이유는 귀로, 눈으로, 지금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문법이 되어야 해요. 이건 잘해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가져가야 하는 문법 몇 개 중에 하나예요. 한 3, 4개 중에서 원탑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남도 어려워요. 그러면 괜찮죠? 해볼만 하죠? 그리고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입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형용사처럼 투부정사가 쓰여집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형용사를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죠. 형용사는요, 꾸며주는 말이에요. 형용할 수 없다.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 예뻐서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다. 그 어떤 말로도 꾸밀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꾸며주는 말인데 무엇을 꾸미냐? 무엇을 꾸미냐? 명사를 꾸며요. 그리고 보어 자리에 와요. 근데 보어가 뭐냐면요. 주어, 보충, 목적어, 보충 하는 보어 자리에 와요. 결국에는 주어도 명사죠. 목적어도 명사죠. 그래서 내가 하나만 지금 기억할 수밖에 없다. 난 지금 너무 과부하다. 라면 명사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형용사예요. 자, 여기까지 한 단계 밟았나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성적이 나오려면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해요. 공부는 암기예요. 공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암기예요. 암기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암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거 있죠. 많이 봐서 익숙한 거. 많이 봐서 익숙한 거 있잖아요. 만약에 흔한 남매라는 책을 들어볼게요. 흔한 남매라는 책을 내가 좋아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충 3편에는 이런저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알지만 그 모든 대사를 쓰지는 못하죠. 그러면 시험을 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학습은 흔히 본다, 많이 본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그냥 눈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10분 동안 책상에 있어도 짧은 단어라도 내용이라도 외우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외우는 방식은 다양해요. 선생님의 아들은 어떻게 외우냐면요. 단어를 그림처럼 외워요. 그림처럼 외워요. 그림화 시켜서 외워요. 이해했나요? 근데 많이 본다고 해서 그림처럼 되진 않죠. 그건 자기만의 방식인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만약에 푸시다. 푸시면 이거를 그림 이렇게 쓰더라 해서 뭔가 머릿속에서 연상시켜서 그림처럼 만들어서 외워요. 자기만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내가 어떤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암기가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 목, 금 3일 뒤면 학교 갑니다. 학교 가면 국영수 말고도 다양한 과목들에게서 정보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반도 못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딴 생각을 해서 멍하니 있다가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상중하로 나뉘어지는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학교에서요. 그러면 나는 어떤 포인트인가? 내가 만약에 하가 되기 싫다. 아니면 난 중이다. 그럼 어떻게 상으로 올라갈 것인가? 어떠한 기술을 써야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좀 나는 마스크를 쓰면 하품을 좀 자유롭게 해서 마스크를 쓴다라는 친구도 간혹 있어요. 그럼 마스크를 벗어요. 만약에 내가 모자를 쓰면 시선이 가려져서 편해서 모자를 쓴다. 그래서 즐겨 쓴다. 이런 친구들은 편하게 되지 않게끔 조금 긴장하는 상태가 되게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공부를 합니다. 알겠죠? 이제 중학생이에요. 알겠죠? A반 애들은 암기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집에 가서 외워와요. 그래서 집에서 물론 선생님 공부는 이거 아닌가요? 재능 아닌가요?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는 재능이야. 공부는 재능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재능이긴 해요. 선생님도 인정해요. 재능이긴 한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살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다 보니까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살기가 좀 편하니까 아무래도 연습하면 재능이 내 삶이 되겠죠. 네, 재능을 곧 삶으로 녹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는 거 집에 가서 좀 외워야 합니다. 알겠죠? 자, 갈게요. 선생님이 대신에 공식화 시켜줄게요. 공식화 시킨다는 건 앉아서 10분 만에 외울 수 있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요. 형용사적 용법. 요거 외우면 됩니다. 자, 명사, 투 부정사, 뭐뭐 할 명사. 그리고 선생님 일단 먼저 적을게요. 적기 원하죠. 적고 싶죠. 그래서 선생님 먼저 적을게요. 같이 따라 적으세요. 그 다음에 띵, 바디, 원, 형용사, 투부정사. 자,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이거 외우는 거는 별일 아니죠. 할 수 있겠죠. 네, 요거 적으세요. 적고 나면 선생님 설명할게요. 선생님 A번에 이거 진짜 이거 두 줄이 다예요? 맞아요. A번에 설명이 한가득이죠. 근데 이렇게 비도 오는 날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짱구도 봐야 하는데 너무 책상 앞에만 있을 순 없죠. 자, 그러면 두 줄만 오늘 정리합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은 두 줄이에요. 그리고 부사적 용법은 세 줄이에요. 그럼 총 5줄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왜 이걸 적었냐면요. 요렇게 조금 설명해 볼게요. 다 적었나요? 네, 좋아요. 자, 나는 I don't have time to study. 자, 이 문장이 형용사적 용법의 문장이에요. 자, 선생님이 해석해봐! 라고 해서 공격하지 않을게요. 보세요. 자, study는요. 공부하다예요. 근데 지금처럼 딱 문장을 봤는데 time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 to study가 나왔죠. 이렇게 딱 나오면 공부하다를 공부할로 바꿔주세요. 할머니 할 때 할. 공부하다를 공부할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는 공부할 시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적용시켜 봅시다. 선생님 이거는 문제 적지 않아요. 바로 해석할게요. 자, 이제 I have a question to ask. 이 문장으로 바로 적용시킬게요. 문장 2개 있거든요. 우리 이걸로 연습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뭐라 했죠? 자, ask는 물어보다예요. 물어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랬죠, 동아? 물어버릴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물어보아야 할 물어볼.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물어볼 질문이 있다. 적으세요. 나는 물어볼 질문이 있다. 나는 물어볼 질문이 있다. 자, 좋아요. 자, visit. 밑에 문장. visit는 뭐예요? 방문하다. 오케이. 방문하다를 어떻게, 승주야, 어떻게 바꿔야 돼? 방문할. 오케이. 방문할. 똘똘해. 방문할. 승주는 선생님이 이 반에 데리고 온 게 왜 데리고 왔냐면요. 문장의 형식을 다음 단원으로 할 거거든요. 투부정사 동명사 끝나고 나면 문장의 형식을 할 거예요. 그거를 시키려고 요반에 데리고 왔어요. 얘는.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법 잘하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잘해요. 잘하는데 그 구성 요소의 A반은 이미 해버렸고 C반은 이제 할 거라서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알겠죠? 자, 방문할이에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롬이라고 씁니다. 로마는 어떤 장소? 다시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봐. 방문할 좋은 장소이다. 오케이. 적으세요. 로마는 방문할 좋은 장소이다. 자, 느낌표 부분에 별 5개.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나와요. 왜냐면 이게 느낌표가 있죠, 여기. 갈색깔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선생님들 눈에는 잘 들어와요. 하윤이 못 찾고 있죠? 하윤이 요거. 네. 자, 느낌표가 내 눈에는 참 안 들어오는데 선생님 눈에는 희한하게 들어오네. 이런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drink는 무슨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마실로 바꿀게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는 마실 차가운 무언가를 원한다. 오케이, 적으세요. 나는 마실 차가운 무언가를 원한다. 잘했어요. 자, 그런데 해석도 잘해야 하는데 여기서 원하는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공식. 형용사가 투부정사도 나오는데 형용사가 나올 때는 형용사를 먼저 써줘라. 공식. 투부정사도 나오고 형용사도 나왔을 때는 띵 바디 원 명사라고 보면 돼요. 띵 바디 원을 선생님 something, somebody, someone 다 명사예요. 사물, 사람이거든요. 명사인데 이 명사를 쓰고 형용사를 쓰고 투부정사 지금처럼요. 보세요. 나는 안 적어도 돼요. 이 책에 있어요. 원한다. 자, something. 지금 너무 더워. 더워. 근데 내가 은재 집에 놀러를 갔어. 근데 은재 집에 시원한 게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지금 너무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어. 그러면
I want something. 시원한 거. cold. 차가운. 형용사를 먼저 쓰고 마실 거. 내가 to drink. 마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실 차가운 무언가 좀 줄래? 이해했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다른 학원을 다녀본 친구도 있을 거고 선생님 밑에서 쭉 있는 친구도 있을 건데 아마 다른 학원 다니다가 온 친구들은 좀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생각보다 잘 가르쳐주네? 라는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맞지 않나요, 은서? 이게 다른 데를 다녀본 애들은 선생님한테 다 말해요. 선생님, 핵심을 좀 잘 가르쳐줘서 이게 이거라는 결론을 잘 내려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받는 피드백인데 선생님이 공부할 때 그랬어요. 나는 외워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입시를 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외워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학원 선생님들이 계속 애들이 그만두고 떠나갈까봐 외우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애들이 나가니까. 힘들어서 나가니까.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외워야 해요. 그래야지 성적이 나와요. 입시는 무조건 암기예요. 근데 학원 선생님들이 제일 깊이 하는 말, 암기. 그냥 생각해서 풀어봐. 생각해봐. 근데 암기를 해야 생각이 나요. 알죠?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외워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다음이 있어요. 자, 부사적 용법 3개 갈게요. 자, 나는 부사적 용법. 난 언니가 있다. 손. 자, 소정이는 언니가 있어요. 소정이는 서현이라는 언니가 있어요. 다음 제1고 수업에 언니가 올 거예요. 선생님 밑에서 지금 계속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받아볼래요? 누구죠? 진짜요? 네. 카카오 영상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야, 이런 초딩한테도 스팸이 온단 말이야? 야, 진짜 할 사람이 없어서 저 초딩한테? 귀여워. 선생님은요, 사실 모르는 전화가 오면 잘 안 받아요. 왜냐면 무서워요. 누군지 몰라서요.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소정이는 서현이라는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나중에 결혼을 해요. 언니가 결혼을 하겠죠. 그러면 소정이가 그 언니의 남편, 소정이가 언니의 남편을 뭐라고 부르나요? 굿잡! 형부! 형부가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연세대를 갔는데 형부도 연세대야. 이런 사이를 동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뭐라 한다? 동문이라고 해요. 형부, 나랑 동문? 적으세요. 형부, 나랑 동문? 요거만 적어요. 형부, 나 소정이는 적지 말아요. 엄마가 이러겠다. 소정이, 서연이, 누구야? 소정이는 적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형부, 나랑 동문만 적어요. 선생님이 지어낸 거예요. 선생님은 왜 이런 걸 지어내냐면요. 외우려고요. 선생님도 외우려고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 잘 지어서 잘 외웠어요. 내 나름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는 부사의 역할이에요. 부사의 역할을 형부, 나랑 동문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형부, 언니의 남편이 나랑 같은 대학을 나왔다? 동문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부사는요, 형용사를 꾸며요. 그리고 부사는요, 부사를 꾸며요. 그리고 나랑은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동사를 꾸며요. 문장 전체를 꾸며요. 이렇게 돼요. 형부, 나랑 동문 적으세요. 적었어요? 부사의 역할이에요. 형부, 나랑 동문, 이거.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요게 형부 나랑 동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선생님 오늘 잠시 수업 쉬고 빵 사러 빠바에 갔다 올게 라고 말을 했어요. 선생님 방금 뭐 하러 간다 했죠? 빵을 사기 위해서 뭐 한다 했죠? 수업을 멈추고 또 빠바에 간다고 했죠. 자, 그럼 동사를 뽑아보세요. 선생님의 행동. 선생님이 어디에 간다고 했죠? 빠바에 간다고 했죠. 간다는 동사죠. 맞나요? 간다는 go 동사죠. 이 동사를 수식하는 빠바에 뭐 하기 위해서 빵을 사기 위해서 to buy 하기 위해서 go 한다 했죠. 빵을 사기 위해서 to buy 하기 위해서 go 한다 했죠. go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이 to buy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해석할 때 자, 우리 이거 보세요. 자, 120페이지 1번. 자, 그럼 선생님이랑 연습하겠게요. 딱 요것만 기억해요. 빵을 사기 위해서 빠바에 간다. 빵을 사기 위해서 빠바에 간다. 자, 갈게요. 제일 우리 밑에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빵을 사기 위해서 빠바에 간다. 요것만 딱 기억해요. 간다. 고. 동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면 무조건 부사적 용법이에요. 이해했나요? 선생님 지금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중에 집에 가서 또 봐도 돼요. 자, I. 자, 이제 있는 거. 여기 문장 2개 있는 걸로 연습해 볼게요. I boiled water to make tea.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20페이지에 B번에 1번에 목적의 문장 2개 있는 거. 나는 발표해보기. 나는 차를 자, 보세요. make를 이제 make는 만들다야. 만들다인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라고 바꿔야 해. 알았지? 자, 그러면 다시 해보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티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끓였다. 오케이, 적어. 나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끓였다. 잘했어. 자, 잘했어. 나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물을 끓였다. 자, 그러면 끓였다라는 동작을 수식하니까 부사적 용법이야. 두 번째는 David raised his hand. 손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이지. To get a taxi. get은 잡다라는 뜻이 있어. 자, 잡다를 뭘로 만들어야 돼? 오케이, 잡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데이비드는 잡기 위해서 손을 들어 올렸다. 오케이, 적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CF 부분 있을 거예요. 별 3개. 자, 목적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in order to를 쓰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예요. 자, 보세요. He studied. 여기 있어요. 책에 그대로 있으니까 적지 않아도 돼요. 자, hard. 선생님한테 좀 더 집중하는 시간 가집니다. 적지 않아요. In order to become a doctor. 자, 좋아요. 얘들아, 이거야. To become 쓸래. In order to become 쓸래야.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to야, to. 근데 이 to become, to 부정사를 to,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요 일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일 때는 in order to로 바꿔 쓸 수 있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He studied hard
to become a doctor. 이거 하나 적어놔, 밑에 거. 자, 이렇게 바꿨어도 똑같은 거야. 어이구, 기특해라. 책이 새까맣네, 다들. 자, 갑니다. 자, 얘들아, 이제 2개 더 남았어. 딱 2개만 더 갈 건데, 간단하게 가르쳐 줄게. 어렵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목적이고, 뭐뭐 하기 위해서고. 자, 이번에 감정의 원인은 뭐냐면, 이런 거 있지. 아, 동화가 지금 하품을 이렇게 해. 콧구멍이 이래. 동화 콧구멍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품하고 있어. 콧구멍 2개. 동화야, 콧구멍 여기 안에 뭐니? 나도 여자야. 선생님이기 이전에 여잔데 여자 앞에서 이러면 누가 좋다고 하겠니? 이렇게 가리면서 하거나 안 해야지. 우리 동화 오늘 캐러멜 나한테 주면서 드실래요? 고마워 동화야. 자, 또 나름의 챙김의 매력이 있어요. 자, 갑니다. 자, 행복한 거 뭐예요? 이렇게. 자, 슬픈 거 뭐예요? 근데 행복한 거 말고 기쁜 거 있잖아요. 기쁜. glad. 또 이 단어도 있죠. pleased. 그리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죽었어. 좀 유감스럽네. 마음이 슬프네. 이런 형용사는 뭐지요? sorry. 유감스러워. 이런 뜻이에요. 자, I'm sorry. 미안해. 이것도 되지만 유감스러움도 돼요. 자,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바로 to 부정사가 연결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안 적어도 돼요. I am glad to see you again. 자, 뭐뭐 해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see는 보다라는 뜻이죠. see는 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요? 오케이, 봐서.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제 이 문장. 나는 너를 다시 봐서 기뻐. 그래, 잘했어. 적어. 나는 너를 다시 봐서 기쁘다. 그럼 2번째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hear은 듣다야. hear은 듣다인데 이거를 들어서로 바꿔봐. 그러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서 놀랐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서 놀랐다. 잘했어.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예문이야. 이 예문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돼. 자, 그녀는 유명한 이 문장을 해석해볼게. 어느 게 맞는지 봐봐. 그녀는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아니면 그녀는 자라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1, 2번 중에서 뭐가 맞는 것 같아? 2번. 맞아.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거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뭐 해서 자라서 뭐뭐 되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적으세요. 이게 끝. 오늘 수업은 여기 끝.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하고 자, 선생님이 워크북 풀어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풀다가 막히면 개념을 다시 보고 외우고 또 문제 풀고 이게 초등학교 때랑 다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도 해야 하는 게 중학생이야.
초등학교 때는 그냥 잘 읽으면 아이고 우리 승현이 잘하네. 아이고 우리 애기 잘한다. 그리고 외국인 앞에서 보면 Hi, how are you today? I'm good. Did you have a good lunch? Yes, I did. 아이고 우리 승현이가 똑똑하다 똑똑해. 영재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지금은 100점을 받아와야지. 아이고 플랜카드를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합니다. 저 CEO 선생님이 진짜예요. 저기 나중에 지금 우리 고등학생 애들 중에서 나중에 서울대 의대를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 CU 사장님한테 말해서 CU 간판에다가 플랜카드를 걸어주기로 했어요. 서울대 의대 누구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 CU 가는 손님들마다 아이고 하겠죠. 그렇게 이제는 보여줘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외우고 문제 푸세요. 알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승주 센스. 승주는 120페이지에 체크업을 한번 풀어봤어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답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에는 답이 뭐지요? 봐봐. lots of는 많은 일. lots of는 많은. work는 일. 명사지. 많은 일. 그럼 뒤에 뭐 연결해야 돼? to do. 그죠?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해피 동그라미. 감정의 원인의 형용사네. 고득점을 받아서 행복했다. 뭘까? 오케이, C. 선생님이 더 디테일한 거는 또 내일 가르쳐 줄 거야. 자, 마이크는 나에게 전화를 했어. 숙제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겠지. 물어보기 위해서. 맞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 자라서 영화배우가 되었다. 뭐 할까? to be. 자, 약간 눈치껏 투부정사를 선택하는 게 맞아. 맞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럼 눈치가 생긴 거야. 그러면 문제 풀 때도 오늘 가가지고 눈치껏 배운 개념 적용해서 문제 풀어와봐. 내일 풀이해줄게. 고생했습니다. See you again.